랜드 노리스는 브라질에서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스프린트 우승, 폴 포지션, 그리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죠. 흠잡을 데 없는 퍼포먼스로 경쟁자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완승을 거두며 챔피언 트로피에 양손을 올려놨어요. 한편 피아스트리는 끝없는 하락세를 타며 타이틀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안토넬리는 눈부셨고 베르스타펜은 피트레인에서 출발해 또 한 번 쇼를 펼쳤으며 페라리는 글쎄요,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줬죠.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시다. 진짜 한판 있었죠. 인터라고스에서 예상했던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노면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결정적인 시즌 막바지 주말답게 긴장감도 가득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몇몇 드라이버들은 진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피에르 가슬리는 오랫동안 업데이트조차 받지 못한 알핀을 몰고 10위로 피니시했어요. 이런 조건에서 포인트를 따냈다는 건 그 드라이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니코 휜켄베르크는 자우버에서 여전히 강한 투지를 보여줬어요. 정확한 추월, 꾸준한 페이스, 결국 9위를 지켜냈습니다. 리암 로스는 미디엄 타이어로 무려 51바퀴를 버텼고 레이싱 불스를 이끌고 7위로 마무리했어요. 그의 팀 동료 이삭 하자르도 중요한 포인트를 보탰고 8위로 골인했죠. 이건 본능이에요. 순수한 재능이었어요. 올리버 베어먼도 멋졌어요. 멕시코에 이어 다시 한번 6위라는 성적은 수치 이상으로 의미가 있었죠. 거물들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경기력이었어요. 이 이름들 오늘 포디엄엔 오르지 못했지만 인터라고스가 어떤 서킷인지를 제대로 보여줬어요.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는가, 누가 과감하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누가 트랙을 정확히 읽는가. 그게 진짜였죠. 브라질 그랑프리는 추월이 정말 많았고 이건 오늘 영상의 첫 부분일 뿐이에요. 네, 곧 이어서 보르톨레토의 홈레이스를 끝낸 사고도 포함해 이번 그랑프리의 다른 장면들도 함께 이야기해볼게요. 반전의 주인공들이 있었던 한편 이번 일요일 가장 큰 실망을 안긴 팀은 바로 페라리였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가 전부 팀 잘못은 아니었죠. 샤를 르클레르는 이날 가장 운이 없던 드라이버 중 한 명이었어요. 세이프티카 이후 리스타트 직후 안토넬리와 피아스트리가 얽힌 사고에 휘말리며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대로 리타이어하고 말았어요. 순위 싸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레이스가 끝나버린 거죠. 특히 예선에서 멋진 랩을 보여주며 좋은 주말이 될 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더 아쉬웠어요. 루이스 해밀턴도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접촉으로 플로어가 손상됐고 이후 퍼포먼스는 급격히 떨어졌죠. 차는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고 경기 내내 제대로 된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두 명 모두 포인트권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페라리는 이번 인터라고스를 씁쓸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이번 주말 좋은 페이스가 있었던 걸 생각하면 더더욱 아쉬운 결과였죠. 결국 또다시 팀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휘말렸고 경기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어요. 토요일의 경쟁력을 보고 기대했던 팬들에겐 정말 안타까운 하루였어요. 인터라고스에서 두 명의 이름이 강하게 빛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유였지만 그 임팩트는 똑같이 강렬했어요.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와 막스 베르스타펜. 메르세데스의 시니의 드라이버 안토넬리는 이번 주말을 통해 지금까지 포뮬러1 커리어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꾸준함, 스피드, 그리고 침착함까지. 이렇게 어린 드라이버에게선 보기 드문 완성도를 선보였죠. 경기 내내 안정감 있었고 미디엄 타이어로 긴 스틴트를 소화하면서도 막판에는 다름 아닌 막스 베르스타펜의 압박을 견뎌냈어요. 심지어 무전에서 엔지니어는 베르스타펜을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안토넬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2위를 당당히 차지했어요. 이건 더 이상 가능성 있는 재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빛나는 퍼포먼스였어요. 이게 단발성 반짝임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번 인터라고스에서의 안토넬리는 진짜 다른 레벨이었어요. 어려운 조건, 베테랑들이 둘러싼 상황 속에서 당당히 최고의 주행을 보여준 정말 큰 무대용 드라이버였죠. 그리고 베르스타펜, 다시 한번 왜 지금 그가 최고의 드라이버인지 증명했어요. 그는 피트레인에서 출발했어요. 레드불은 모든 걸 바꿨어요. 엔진, 세팅, 차의 전체 밸런스. 이번 주말에만 세 번째 셋업이었죠. 완전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작한 경기였지만 그는 또 한 번 엄청난 복귀 레이스를 보여줬어요. 과감한 추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의 공격, 결국 포디엄까지 올라온 3위.
이건 단순한 결과 그 이상이었어요? 이건 메시지였죠? 아직 끝난 거 아니다. 하드 타이어로 시작하며 스틴트를 길게 가져가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펑크로 인해 조기에 미디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도 그는 선두였던 노리스보다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구간들도 있었어요. 만약 막판에 세이프티카가 나왔다면 우승도 가능했을 만큼 강한 흐름이었죠. 그는 단 하루 만에 16계단을 끌어올렸고 오늘의 드라이버로 선정됐으며 또 한 번의 마스터 클래스를 완성했어요. 이제는 분명해졌죠? 베르스타펜은 여전히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타이틀 싸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는 이미 그 메시지를 상파울루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토요일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죠? 내일은 비가 좋을까요? 마른 트랙이 좋을까요? 2024년 인터라고스에서 그가 비 속의 기적을 보여줬던 걸 떠올리며 말이죠. 그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는 진짜로 증명했죠. 비든 맑은 날이든 피트에서 출발해도 그는 결국 포디엄에 오른다는 걸요. 오스카 피아스트리의 흐름은 이미 한동안 걱정스러웠지만 인터라고스에서는 그 우려가 진짜 위기로 바뀌었어요. 이번 주말도 또 한 번 좋지 못한 결과. 자, 그리고 챔피언십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레이스 중 그는 페널티를 받았고 트래픽에 갇힌 차에 제대로 된 공격도 방어도 하지 못했어요. 자, 노리스가 새 타이어로 피트에서 나올 때 둘 사이의 퍼포먼스 차이는 확연했고 피아스트리는 동료와 경쟁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소프트 타이어 스틴트도 짧고 효과가 없었고 후반엔 러셀을 압박해보려 했지만 결국 페이스가 부족하다는 게 분명해졌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건 숫자예요. 최근 11경기 중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보다 많은 포인트를 딴 건 단 2번뿐. 한때 40포인트 이상이었던 격차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흔들림도 뚜렷해요. 실수, 페널티, 공격성 부족, 싱가포르 이후 세팅과 접근 방식의 변화가 있은 뒤로 그는 마치 다른 드라이버가 된 것 같아요. 불안정하고 일관성 없고 흔들리기 쉬운. 자신감이 무너지면 퍼포먼스도 같이 무너지는 법이죠. 노리스와의 격차는 벌어졌고 이제는 베르스타펜까지 등 뒤에 느껴지고 있어요. 챔피언십이 단단함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 피아스트리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반대편 게러지에선 랜도 노리스가 단순히 경기를 우승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첫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향해 거대한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흠잡을 데 없는 경기력이었어요. 강력한 페이스, 완벽한 컨트롤, 완전한 주도권. 자, 스타트도 깔끔했고 리스타트도 효율적이었고 전략도 정확했고 그 어떤 위협도 받지 않았어요. 노리스는 이번 주말을 완벽하게 지배했어요. FP1 선두, 스프린트 폴, 스프린트 우승, 메인 레이스 폴, 그리고 메인 레이스 우승. 자, 드라마도 없었고 실수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어요. 심지어 막판 세이프티카 가능성이 있었을 때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잘 맞아떨어졌죠? 노리스의 상승세는 타이밍까지 완벽했어요. 최근 몇 라운드에서 그는 빠르고 안정적이고 결정이 날카로워요. 그야말로 챔피언의 조건이죠. 이제 피아스트리와의 격차는 24포인트. 남은 경기 수를 보면 정말 큰 반전이 없으면은 타이틀은 노리스의 손안에 있어요. 지금 그는 완벽히 물 올랐고 차도 손에 맞고 자신감도 최고조예요. 이번 퍼포먼스를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번 더 보여준다면 마지막 라운드 전 미리 챔피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노리스는 이기기 위해 넘어서야 할 드라이버예요. 이번 주말 전체를 통해 그는 왜 자신이 챔피언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줬고 예전보다 실수도 확연히 줄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번 브라질 그랑프리 정말 흥미진진했고 추월도 많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경기로 베르스타펜이 다시 챔피언 경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노리스의 타이틀인가요? 피아스트리는 이제 끝난 걸까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긴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결승선 채널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